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6장을 들어가겠습니다. 빠지고 6장을 들어가겠습니다. 6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6장은 아마 예수 배우신 선생님들은 보셨겠지만도 노자 4편 전체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에 부분과 전체, 개체와 전체에 대한 일지, 일마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거는 더 어려운 문제가 내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혹시 들어봤습니까? 정중지화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정중지화. 정중지화. 우물속 개구리. 예, 개구리 왔다는데. 저 역시 이 해석이 그냥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벗어나지 못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여러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 책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더 의식을 확장시켰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굉장히 어려운 부위인데 그 부위가 도대체 말이 지금 현재 이 말을 이렇게 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말을 도대체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무엇을. 첫째,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건 무엇 때문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타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타라는 관계 없으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혼자 중글중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3장에 보면 7장에 보면 대저, 언이란 것은 그냥 바람을 불어내는 것이 아니다. 어이란 것은 분명히 말의 뜻이 있어, 유언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을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내용의 뜻이 있어. 70장이니까 참고해 놓으면 되죠. 3장에. 그렇듯이 이 지금 현재 6장에서도 바로 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언이 나왔다는 그 자체는 관계 속에서, 타라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데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이 갖고 있는 근본 뜻은 뭐냐면 유와 불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유라는 건 같은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이걸 공감이나 동조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내가 어떤 관계에서 말을 할 때 그 사람과 어떤 공감이나 동조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공감과 동조가 안 되는 거, 그것은 불유가 되는 거죠. 유가 안 되는 거죠. 요즘 좀 이야기 비슷하지만도 요즘 정시판이 되니까 정시판에서 여러 유들이 있는데 그 유들이 서로 공감하면 같은 유가 되고 공감 안 하면 유가 달라지는 거죠. 요즘 굉장히 보잖아요. TV 같은 거 보면은 아주. 그런데 말이란 거는 딱 나오게 되면은 바로 유시인데 시작이 딱 되면 유와 불유로 나눠진 거죠. 저 사람 말 들으면 누구 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있기 전이죠. 미시 시작되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말이란 거는. 그때는 분리가 안 돼. 국리 중에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속에는 상대가 동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 판단할지 모르지만 국리는 되고 있지만도 아직 표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미시는. 그렇잖아요. 어떤 상대와 대화를 했을 때 저 사람 말에 공감을 할까? 아니면 저쪽 편을 들어야 될까? 편을 들지 말아야 될까? 할 때 속으로 궁리하는 거죠.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야. 그러나 표현되기 전까지는 미시야. 시작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미시가 있기 전에는 내 마음에서 이런 걸 사고할 수, 궁리할 수 있는 전전에 내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미시야. 그때는 아무런 궁리가 없는 상태, 내적으로 아무런 궁리가 없는 상태야. 그때는 사람이 뭐냐면 순수한 도의 상태가 돼가지고 아무런 분별도 안 갖고 있을 때죠. 그렇잖아요? 그건 분별이 없는 상태거든.
그래서 도심이야, 도심. 도의 상태고 도심의 상태죠. 바로 이 도심의 상태가 그대로 나왔을 때는 실은 유분류라는 개념이 없죠. 전부 다 조화가 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개념. 있다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말을 표현에 있다는 개념이 등장하는 순간에 있다는 개념을 받칠 수 있는 틀이 뭐냐, 바탕이 뭐냐, 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니까. 그게 노자가 제일 처음에 말하는, 도는, 무효는, 아까 지워버렸구나. 동출이 이명이라. 함께 나왔죠. 달라. 다시 말해서 이 무효 나온 게 도에서 나오거든, 도에서. 도에서 딱 나오면서 무효가 나눠지는 거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도 말이란 유라는 거, 이 말로 계속 하는 건데, 말이란 유가 있기 전에는 이 무효가 마음속에 동거하고 같이 있는 거죠. 밖으로 안 드는 상태는. 그러나 더 나아가 그 전전에는 뭐냐면 아예 무효가 없는 상태, 역시 이게 도란 거예요. 도의 상태는 거죠.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지금 현재 이 6장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언어가 등장하기 이전의 세계, 그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그 세계 중에 요건 인식 구조는 가요. 속에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데 인식의 전에 순수한 도의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대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인식을 넘어서는 순수한 도의 경지에서 공간, 인식에 자기 마음의 폭이 넓어졌을 때는 이 언어로 표현되는 세계가 유나 분류의 경지를 넘어갈 수 있겠죠. 조화의 세계가. 그 장자가 지금까지 해온 것도 계속 그런 이야기죠. 세상 사랑은 PC, 나와 타라는 거 존재하고 있고, 시비 있고, 또 염, 불련 다 존재하고 있지만도 계속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덮어 씌우는 건 뭐냐면 그것이 같이 존재하는 위에서 바라보는, 대붕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 아래에 빠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혼란에 빠지니까 세상은 대혼란에 빠진 거죠. 그 대혼란에 빠지는 세상은 결국 고통이 백성들한테 가는 거죠. 전부 다가. 그래서 장자는 지금 소유편의 대붕번에 와가지고 이 재물론에 왔어도 이 재물론 끊임없이 마음먹는 부조리한 그 상태에 가지런을 하고 봐야만이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러한 논리의 의식이 확장돼 가면은 그 확장된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란 것은 시비나 가불가를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행복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미운 사람이야, 이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 경계 없이 순수하게 그냥 다 편하게 받으니까 내가 행복한 거죠. 어머니가 자식이 많은데 그 자식이 요놈 나쁜 자식, 요놈 좋은 자식 분리하지 않고 모든 자식을 다 품에 안으니까 어머니가 행복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분리의 개념을 넘어선 상태에서 결국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대붕처럼 자유로운 비상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자꾸 제시하는 거죠. 바로 이 6장도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6장이 제일 처음에 금차 띄우고 유언 띄우고 어차니 지금 또한 금차 지금 또한 어차 여기에 말이 있어. 말이 한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있다는 그 자체는 대상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꺼냈을 때는 대상을 향해서 던지는 말이니까 말했다. 그러면은 부지 띄우고 기어 띄우고 시류호화, 기어 띄우고 시 띄우고 불유호화. 부지는 전 다 봤죠.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와 더불어 그 기자는 뭐냐면 내가 말을 끄집어내간 대상이죠. 타죠, 타. 내가 말을 하게 된 타죠. 그와 더불어서 시류, 같은 유인가 이거죠. 유가 되느냐, 즉 동조하느냐,
공감하느냐? 이 문제가 되죠. 또는 기여, 그와 더불어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그 대상과 더불어서 이것은 분류, 유가 아닌가? 즉 동조하지 않는가? 공감하지 않는가는 알지 못해. 왜냐하면 나는 내 기분대로 판단했고 상대가 받은 그 상대 관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했을 때 내가 말을 갖다가 분명히 난 최선을 다했다는데 상대는 보면 이미 다른 세과를 갖고 내 말을 받은 거야. 아, 저 사람 내가 다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와 유가 아닌 것은 나는 알지 못하지. 나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할 뿐이야. 그래서 유여 띄우고 분류. 이 여자는 명사와 명사를 이루는 거네요. 동조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과 분류, 공감하지 않는 것, 동조하지 않는 것. 이것은 상여 띄우고 유랴. 서로 더불어 유가 돼. 이 말도 어렵죠. 어떻게 유가 돼? 왜냐하면은, 자, 내가 어떤 말을 뱉어냈을 때 그 뱉어내는 말이 상대의 말에 공감을 하고 있는지, 공명을 하고 있는지, 동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도 그러나 서로 더불어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말이죠. 서로 더불어서 윤호된다. 서로 뭔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 말을 뱉던 그 이유는 맞다는 거죠. 이유가. 서로 더불어 윤호돼. 서로 더불어서 말을 주고는 받고 있는 거예요. 윤호돼. 상녀니까. 자, 서로 더불어서 말을 주고받는데 그런데 그 아래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더불어서 서로 말을 공감을 할지 않는지 모르지만 말을 주고받고 하고 했는데 그런데 적 띄우고 옆이 띄우고 무이 띄우고 이라. 그런데 저와 더불어 그 상대와 더불어서 다름이 없을 거다. 말에서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왜 말을 던졌는지 또 서로 공감하지 않았는지 그 근본의 이유를 내가 동조하기 위해서 던진 그 말은 다름이 없을 거라기야. 그는 판단은 다른 거지, 판단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대화할 때 그 서로 공감하고 안 하고는 그 정말 그 내가 알지 못하지만도 그러나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서로 상대한테 공감을 하기 위해서 던진 말인 그 자체만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서 안 맞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이란 게.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말의 근원이 뭐냐면 근원에서부터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럼 왜 공감을 하는지 안 유가 되는지 안 유가 되는지 그 공간의 구조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뭐냐면 수연 띄우고 청상 띄우고 언자이라. 비록 그러나 시험 삼아서 한번 말해보자 이야. 즉 생각해보자는 거죠. 왜 그런지 분명히 상대하고 관계에서 말을 하는 것은 뭔가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관계를 맺는데 공감을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도 제일 처음에 말을 하는 거는 상대하고의 관계에서 공감을 위해서 말을 던지는 게 틀림없지만도 안 되고 되고 하는 차이는 뭐냐는 거죠. 그렇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근본적으로.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요 시작은 즉 시작이 있다는 것은 말이 제일 처음에 나왔다는 시작이 있다는 것은 말을 시작한다는 그 자체는 유 띄우고 미시 띄우고 유시자이라. 그 유시자를 이렇게 꺾어서 되죠. 유시자를 꺾어서 되죠. 처음에는 유시자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말이란 거 시작이 있지 않았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상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을 내는데 그 전에는 말이 나오기 그 전에는 그 전부 다 시작한다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야. 마음속에는 시작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뱉어내기 시작했지만도 그 없었을 때는 뭐냐면 결국은 내 쪽으로 유냐 불리냐 하는 것은 자기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죠. 아직 그때는. 자,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말을 던졌을 때는 내가 생각을 표현해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 던지기 전에 이미 속에 생각이 있다는 거지 바로. 그게 바로 미시유시자야.
그래서 요 근래 서로가 관계가 안 맺어지고 서로가 친하고 안 친하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이런 문제죠. 속에서 이미 유씨가 있기 때문에 미시하는 게 시작되지 않는 속에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식론이. 그 인식이죠, 바로 이거 인식. 표현되지 않은 인식의 속에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아직 한 단계 멀었다는 거야. 더 뒤가 보자는 거지. 장자 입장에서는. 더 뒤가면 어떻게 했냐면, 유 띄우고, 미시 띄우고, 유부 띄우고, 미시 띄우고, 있어라. 자, 그러니까 유부 미시는 똑같아요. 유부 미시에서부터 마지막에 유시라가. 그러면 유미시가 앞에 붙은 거죠. 유미시가. 처음에는 있지 않았다는 거야. 무엇이? 부는 강조법이니까 부, 미시, 유시란 것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처음에는 있지 않았다. 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시가 있기 전에는 미시가 있었다는 거야. 이때는 내가 내적으로 어떤 마음의 기준점이 있어. 인식이 벌써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인식을 갖고 있지만도 그 인식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야. 그러면 이 인식이 없는 상태에 가면 어떠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미시, 유부, 미시유사라. 그러니까 유시는 말이 있는 건데 내가 판단한 건데 말이 있기 전에 미시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인식조차 없는 상태에 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건 순수한 마음이죠. 도의 마음이죠. 거기서는 시비 불안이 있을 수 없지. 그 속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판단에 관해서 어떤 상태에서 옳리 그렇게 판단하는데 옳리 그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순수한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과연 존재하느냐는 거야. 그걸 좀 던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말뿐만 아니라, 그 다음 유라는 개념이죠. 이제 말을 갖고 오는 거죠. 자, 유 띄우고 유자는 유 띄우고 무자야. 자, 유라는 것이 있다는 것. 어떤 유라는 것이 있다는 것. 말도 앞에 짚고 나왔지만 유라는 것이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내가 말로 통해서 모든 존재 속에 유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유 띄우고 무자라. 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는. 유는 물을 바탕으로 하자면 드러낼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는 뭐가 있기 때문인 거야. 자, 그러면 유 띄우고 미시 띄우고 유무자며. 자, 그렇다면 이 유무. 이 해석이 좀 잘못됐으니까 그 참고하세요. 저는 아까 제 관점이라서 저는 제 입장에서 정중지화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니까 여기서 유무는 그냥 유무예요, 유무. 자, 애당초 유무가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무가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유무가 있다는 것은 애당초에 유무가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유무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동출의 이명처럼. 이해되죠? 그는 해석이. 유무가 있지 않았다는 거야. 처음에는 유무란 게 있지 않았다는 거야. 나오다가 보니까 유무가 있는 거지. 유무가 동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유무가 동거하고 있는 상태야. 유무가 동거. 함께 있는 상태야. 자, 그럼 한번 더 생각해보자 말이야. 한번 더 생각해보자. 자, 한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보자. 내면으로. 의식의 내면에.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인식되어 있는 상태, 인식. 내가 유무라는 인식 갖고 있는 거지. 속에 안 나왔지만도. 그러면 인식이 없는 상태 더 깊이 들어가보자. 내면으로. 이게 명상 참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유 띄우고 미시 띄우고 유부 띄우고 미시 띄우고 유무자이라. 이것도 역시 유, 미시 다음에 꺽쇠를 하는 게 보기 좋겠죠. 이 해석이 앞에 걸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처음이 있지 않았다는 거야. 처음이 있지 않음이 있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유, 미시, 유무가 처음부터 있지 않은 그 전 단계지, 전전 단계지, 그러니까. 그건 아예 유무란 개념이 없는 무물무상이야. 유무란 게 없는 상태니까 도의 상태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노자는 도에서 유무가 나왔다 이렇게 본 거죠. 노자에서는. 도에서
도에서 유무가 나온 거죠. 요자 입자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서 말도 말의 근원인 전 단계는 말이 인식된 상태에서 내가 내면이 갖고 있는 판단 갖고 있는 거야. 이미 자기 스타일 논리를 갖고 있는 거고, 그 전 단계에 가면 전 단계에 가면 그런 논리가 없는 순수한 상태가 된 것이고, 말에도. 그리고 이 유무의 개념, 세상에 존재하는 유무의 개념도 그 전 단계는, 미시 단계는 아직도 인식, 자기 속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야. 사고 판단이 관점 갖고 있는데 그 전 단계 가면 그조차 없는 상태예요. 무념무상의 상태죠. 되면서 무물무상. 노단 이거 도를 무물무상이라고 했는데, 무물무상, 물도 없고 상도 없는 상태다. 무물무상의 상태인데 이게 노단에 나온 이야기죠. 도가. 자,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게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순수한 깊이지 않았을 때요. 자기 내면의 아주 깊숙한 상태네요. 여기에서 말이 튀어나오고 있다 없다 판단 기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 정말 재밌는 게, 아이 띄우고 유무이라. 아는 갑자기야, 순간적으로 어떤 일은 순간적으로 유무가 있게 돼. 다 순간적으로 말이 판단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는 순간유, 갑자기유. 자, 그렇다면은 이 띄우고 미지 띄우고 유무지 띄우고 과 띄우고 수교 띄우고 숙무야라. 미지 알지 못하겠어. 유무란 것이, 유한무란 것이 과연 무엇이 숙자가 뭐 숙자예요? 무엇이 유고 무엇이 무인지 알지 못해. 어느 순간에 미시의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어떤 상태가 딱 돼가지고, 아, 갑자기 왔자, 갑자기 어떤 외적 자극이 오니까 바깥에서 이 심인데, 심에서 갑자기 외적 자극이 오는 게 외적으로 자극이 오니까 딱 오니까 반응이 딱 튀어나온 거야. 튀어나왔을 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아까 유, 분류 이런 식으로 딱 분리되는 거야. 갑자기 분리된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내 속에는 이렇게 유분류란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냐는 거야. 사람의 마음속에 원래 딱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속에는 요거는 내가 동자는 세계대가 요거는 안 세계 있었나 이게야. 그건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상을 만들어서 보지. 허상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도 뭐 허상 때문에 싸울 수 있다. 자기 논리에 갇혀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논리의 틀이.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이 어떤 그 유무의 세계처럼 자기 내면의 전전 단계에 가면 이거는 분리가 되지 않은 순수한 내면의 상태가 되는데, 이 순수한 내면의 상태를 관리를 잘해 나가는 것이 수도자 관리인 거죠. 앞으로 이제 3장에 가면 양생주의 편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공부하고 수도하다는 것은 순수한 내면의 세계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바깥에 어떤 상황들이 와서 순간적으로 바깥 튀어나오는 거죠. 유무가 튀어나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수양의 깊이, 마음 공부의 깊이가 나타나는 거죠. 딱 그때 나왔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금 띄우고, 아적 띄우고, 이 띄우고, 유이나. 지금 내가 곧 이미 유이 말한 것이 있어. 제일 참해. 유이는 이런 있잖아. 이런 것이 있어. 말한 게 있어. 내가 뭔가 탁 부딪혀가지고 말이 튀어나와서 말한 게 있어. 이 띄우고, 미지 띄우고, 오 띄우고, 소위지 띄우고, 기가 띄우고, 유효와 기가 띄우고, 무효와. 그런데 알지 못하겠어. 내가 어느 순간에 말을 탁 뱉긴 뱉었는데, 그건 알지 못하겠어. 무엇이? 내가 말한 바가 과연
나라는 의식이 존재하는 거냐, 과연 내가 의식이 존재하지 않은 말이냐, 그건 내가 모르겠어. 이 마지막말이 숙주깨끼 같은 말인데, 내가 분명히 말을 하긴 했는데 그 말 속에서는 아까 유분류가 되듯이 내가 관계 속에서 했던 말인데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말을 딱 뱉어내는데 그 말 속에는 과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그 스며 있는 것인지 그 말하고 내면에 스며 있지 않는 것인지 내가 정말 알 수 있을까? 말인 거예요. 왜? 이 상태가 아까 전전 이 상태인데 수양의 깊이는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해는 말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화거든, 조화 마무리 화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화가 안 되고 분류가 동조가 안 되고 서로 다투는다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과연 내가 내 내면에 그 순수한 상태의 말이 그대로 드러나서 한 말인가? 그러면 그것이 아닌가? 그것은 정말 나도 알지 못하겠니 말한 거야. 이게 바로 장자식 방법이에요, 해석에. 장자는 해답을 끊이면 안 주는 거예요. 생각이 맞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읽는 사람한테 당신이 이 말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 이 말한 거죠. 장자의 해답을 계속 안 줘요. 계속 문제를 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던지는 것은 이 전전 단계에서 수양이 많으면 저절로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말한 바가. 저절로 자기 뜻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 깔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지금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인식의 틀에 매여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하는 거죠. 이러한 말을 갖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말이 이 6장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그거는 좀 쉬었다 할게요, 또. 예.